열공원주님 안녕하세요. 자, 2차전지가 오늘날 반등해주고 있죠. 2차전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항상 이제 바둑하고 좀 비교해보면 바둑 게임이 끝났을 때 이제 복기라는 걸 하죠. 그죠? 내가 오늘 바둑을 잘 뒀나? 뭐 수를 잘못 두지 않았나? 이런 것처럼 주식도 항상 뭐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도 연연하지 말고 하루 시장이 끝났으면 물론 지금 이제 시장 끝나려면 1시간 10분 정도 남긴 했는데 오늘은 장중에 2차전지 복기를 한번 해봅니다. 어제 영상에서 알려줬다시피, 미증시 ESS 관련주로 흐름이 좋았죠. 자, 보겠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시간에 좀 밀리고 있긴 하기 때문에 내일 하루쯤은 또 우리나라 2차전지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플랜스 에너지가 어제 영상에서 다 있어요. 전 영상에서도 한 10%대 뛰고, 플룸 에너지도 거의 한 15%대 뛰면서, 어제 영상에서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 2차전지도 좀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미증시 어떤 ESS 관련주들의 급등으로 인해서 좀 반등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물론 이런 건 있죠. 항상 이제 가족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미증시의 어떤 주가나 미증시 향방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까지 꼭 반드시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꼭 이게 성립되진 않아요. 어떤 미증시가 좋아도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거꾸로 미증시가 안 좋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연동성은 커요. 연동성은 뭐 7, 80% 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침에도 제가 이제 무료 실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ESS 관련 기대감이 있죠. ESS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기에 필요한 전력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인 ESS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2차전지 훈풍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저번에도 알려드렸다시피 많은 악재,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어디 있고 뭐 EV 캐즘이 어디 있고 뭐 테슬라랑 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금액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안 좋고 이런 거는 많은 악재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항상 자리를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해요. 시장이 끝나거나 장중에라도 깨지 않아야 될 때 주식은 절대로 이렇게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아 올라가는 거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뉴스나 기사가 아니에요. 뉴스라는 건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하죠. 그죠? 수급이 중요합니다. 이 수급이 중요할 때 반드시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자리를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이걸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그러니까 저는 리딩 채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우린 몰라요. 물론 이제 공부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은 강해요. 뭐 해성립 상한가 가고 있고 이녹섬나도 한국 PIM처럼 뛰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 뛰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저런 거 뛰고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진입하거나 지금 보고 있는 자리가 과연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냐는 거죠. 특히 일봉에서 우하향하다가 다중바닥을 그려주거나 21선을 돌파해준 친구들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LNF 얘기한 지가 며칠 됐는데 사실 LNF의 매매 동향, 이거 수급이라고 보지 않아요.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들이 제법 잘 사 모으고 있죠. 많은 악재가 있었을 때부터 사 모아가지고 지금 3거래일째 계속 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은 좀 외국인들 사고 있어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항상 20개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20개선 찍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만약에 깨면 각오해야 돼요. 뭐 이제 밀릴 수 있겠거나 각오해야 되는데 어차피 결론적으로 안 깼죠. 이걸 깼지 안 깼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주식을 끌고 나가는 선도 세력들이 자리를 안 깬 거고 특히 5개월 선을 회복해줬다는 것은 추세가 전환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기 추세인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이렇게 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중기 추세 또한 깨지지 않았고 LNF에 약간 박스권 같은 구간이 있는데 변곡점이죠. LNF는 여기도 뚫어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어제 3일 전에 잘 알렸다시피 5일선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이때부터 5일선만 할게 매수 타임 되거든요. 자, 내가 신규로 들어가는 자리가 월봉에서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고점이 아니에요. 물론 60개월선이라는 저항선이 있긴 한데 또 가면 저기 가겠죠. 자, 그래서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매수 타임이 되게 되고 본인이 중장기라면 월봉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쭉 끌고 가는 거고 트레이딩이라면 당연히 5일선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월봉 고점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바닥권에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아는 게 중요하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지금 이제 고점이지만 예전에 고점일 때 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바닥권에서부터 잘 모아가는 게 중요하듯이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LNF 행보가 굉장히 좋아서 21선까지 뚫어놨기 때문에 이걸 제가 3번 차트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21선만 함께 하면 돼요. 이 1번 차트, 3번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흐름이 좋아서 예전에도 이 며칠 전이죠. 예전이 아니라 한국 PIM 같은 친구들이 나의 경제의 나의 공부 이야기에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3번 차트를 만들어줬을 때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날 거의 뭐 15% 뛰고 다음 날도 14% 뛰고 오늘도 22%까지 갔다 오는 즉 40% 이상의 수익률이 거의 3일 만에 나왔죠. 요게 바로 3번 차트를 만들 수 이력이에요. 단 LNF가 꼭 저렇게 된다는 건 아니죠. 차트가 비슷하다고 똑같이 되진 않아요.
대신에 5일선, 지금부터 5일선만 하나 깨면 되고 가깝게는 20일선을 깨지 않으면 월봉에서 20교선을 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ESS 관련 훈풍 이런 걸로다가 뛸 수 있습니다. 이건 비단 그 LNF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퓨처를 봐도 매매 동향을 보면 이렇게 투자자를 보면 외국인 들어왔고 기관이 사고 있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정확히 깨지 않아야 될 자리, 항상 안 깰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20교선은 정확히 깨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추세를 깰 때는 이렇게 20교선 깨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쭉 무너져 이게. 20교선 깨면 큰일 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꾸로다가 20교선 돌파해주면 이제 안정적으로 추세가 유지가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안 깨고 있고 잘 돌아 나가죠. 자, 일봉에서 보면 다중바닥 형태를 그릴 수 있어요. 또 깨서 여기로 온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20교선만 안 깨면 되고, 이건 제가 매일매일 시장 정리하고 공부하면서 체크하니까 같이 공부하실 분들 쭉 보시면 되고,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여기도 보시면 돼요. 일단 5일선이 올려놓게 되면 종가상 LNF하고 똑같이 5일선 깨지 않는 이렇게 이 자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5일선 깨지 않는 쭉 홀딩이 가능합니다. 트레이딩으로도 5일선만 아끼면 되고, 중장기라면 역시나 월봉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상 없이 잘 들고 가면 되죠. 여기서 제일 강한 친구는 이제 에코프로죠. 그죠? 에코프로가 제일 강하고, 에코프로는 이미 월봉에서 5교선 위에 있고 20교선까지 올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장주라는 얘기인 거죠. 앞으로도 5교선만 안 깨면 이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기 추세를 보면 100일선에 있고 우선 회복해주려고 하고 있죠. 에코프로 또한 밑에 이게 주봉이거든요. 밑에 약간 오랫동안 횡보하던 박스권을 다 뚫어놓고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밑으로 들어오기는 생각보다 힘들어요. 물론 제가 주식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악재 이런 거 밀릴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절대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밀리면 바닥권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죠. 자, 일봉에서 보면 포스코 퓨처하고 똑같이 이렇게 5일선 위에 있습니다. 물론 이전 저점 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5일선 이전 매수 깨면 손절이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21선을 회복해주면 아까 금방 알려드린 대로 한국 PIM처럼 이렇게 3번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고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 21선 회복해주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61선이 아직도 우상으로 잘 뻗어있기 때문에 추세가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61선이 지금 우하향 중이 아니죠. 예전에는 61선이 우하향이었어요. 여기서 주식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상향권에 주동 줄 때, 이럴 때가 좋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의 자리가 무난하게 좀 잘 반등해주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엔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20교선 잘 지켜주고 있어요. 즉 장기적인 추세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자, 중기 추세도 마찬가지로 20선 위에 있고 똑같이 예전 매물 때 밑에 안 깨트리고 있죠. 2차 전지 공통점이에요. 아주 바닥권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면 5일선 회복해줬고 이게 큰 박스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은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박스권에 갇혀있는 형태가 되고, 물론 뚫어주면 좀 강하겠죠. 오늘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좋은 추세는 유지가 됩니다. LG엔솔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20교선을 깨면 추세가 엄청나게 무너지거든요. 잘 지켜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악재가 나오고 계약이 어떻게 있고 폭스바겐이 어떻게 있고 포드가 어떻게 있고 상관없어요. 20교선만 깨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히게 20교선 잘 찍고 있나 저렇게. 즉 장기적인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 특히 삼성 SDI를 이런 데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닥권에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셔도 되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 예전 매물대 위에 있어요. 2차전지 공통점이에요. 주봉에서 전부 다 매물대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만약에 20일선 회복해줬다, 그럼 역시나 아까 알려드린 대로 3번 차트가 완성이 되고 다중바닥 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한 달 또 한 두 달 좀 넘게 이렇게 잠깐 조정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 같습니다. 자, 어차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월봉 기준으로 이게 고점이 아니죠. 그죠? 막 이렇게 또 나중에 날아가가지고 막 이런데 올라갈 때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바닥권에 있을 때는 그나마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나의 경제 나의 공부에 공부한 친구들도 약한 친구도 있는데 강한 친구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한 공부가 필요하고, 이따 올려놓을게요. 또 하나가 이제 그날 또 HB 그룹주들이랑 셀트리온 그룹주들 흐름이 좋아서 이런 거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같이 할 생각입니다.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그 댓글에 나의 경제 공부하기 링크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오늘 좋은 하루,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